빅픽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은 바닥에서 올라온 이 핫한 이 종목군이죠. 5G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의심을 해야 된다. 아니면 믿고 가봐도 좋겠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부를 좀 들어가 봐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 배경에 어떤 것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그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근래 이제 꿈틀꿈틀 좀 됐었고, 어떤 종목들은 뭐 HFR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속적으로 지금 시세를 좀 이어주고 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히나 5G들이 전반적으로 다 뭐 다른 섹터들이 다들 지지부진한 가운데 눈에 띄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이제 한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5G가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거다. 내년도에 이제 스탠드얼론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 그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급상승은 사실 이제 그 이벤트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꼭 이벤트성으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로 이제 시세가 마무리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좀 있다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발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5G 투자도 가속화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피해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5G가 그 공사를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리오프닝이라든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고용이 더 창출이 되고, 지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5G 투자도 내년부터는 또 가속화 될 겁니다. 또 유럽도 지금 이제 5G 투자를 이제는 가속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G로 가려다가 3G에서 4G를 아예 접어버리고 5G로 바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5G 투자, 글로벌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지금 쉬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투자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모멘텀도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부터, 물론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종목들은 4분기부터 상당히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4분기부터 어떤 장비주가 실적이 개선될 거라 하는 얘기는 그 장비주가 이제 수주를 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5G 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만 쓰고 어떤 장비는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회사의 장비가 그 회사에서 잘하는 장비가 납품이 된다는 소리는 다른 회사의 장비들도 수주가 뭐 점차적으로 들어오든 또는 한 번에 들어오든 또는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안 알려졌든 수주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5G 섹터가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4분기부터 이제 뭐 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렷하게 좀 실적이 개선될 걸로 지금 뭐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4분기도 중요하지만은 내년도 1분기가 중요할 거예요. 내년도 1분기 실적, 또 내년도 초가 되면서 5G 전체 섹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시세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좀 급등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많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시는지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셔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가시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분할로 매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보유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실적은 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그 5G 종목들에서 유력한 종목들은 뭐 작년도, 재작년도에 시세를 많이 줬던 종목들은 다들 또 먼저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솔리드라든가 이노와이러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노와이러스 같은 거나 솔리드 전부 다 이제 인빌딩 쪽으로 내년도에 이제 특화돼서 좀 나갈 부분들이 있고요. 다산 같은 경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는 미국의 법인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고 버진 시스템은 사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반영이 될 때가 좀 된 것 같고 특히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있죠.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면 5G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11월 말, 연말, 뭐 12월 즈음 되니까 내년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좀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의 연말 흐름 어떨까요? 네, 이제 미증시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미국 증시 키워드가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키워드였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금리 인상 쪽으로 키워드가 좀 이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면에 깔린 것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인데 파월이 이번에 연임이 됐습니다. 시장은 파월 연임에 대해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바이든을 면접하고 나서 바이든이 파월을 픽업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바이든의 정책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파월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든의 정책이 보면은 지금 최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문제다라고 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전략주 비축된 거, 그 이제 방출하는 부분까지도 공조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파월이 새롭게 지금 연임을 하면서 바이든의 정책에 동조를 하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거다. 그거는 이제 긴축을 더 강화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이 어쩌면 더 빨라지면서 내년도에 3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제 이제 국채금리도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어쨌든 고점은 단기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기술적으로만 보신다면요, 나스닥인데요. 이제 줄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적게는 15,500 정도의 지지선이 있고요. 만약 그게 깨진다면은 15,200까지도 좀 열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5,200까지 빠진다는 것은 그건 아마도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가령 12월 달에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15,500 정도 지지선에서 약간 횡보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같이 좀 미국이 빠지면은 또 같이 빠지는데 단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 흐름이 좀 견조하죠. 하방 지진 좀 확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게 코스피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벽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요번에 그 벽 하나를 올라타면서 이제 일단 바닥은 잡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3,100선 바로 위쪽에 있는 벽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연말 증시는 어쨌든 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수가 가는 데는 조금은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10월달 FO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 장세 쪽을 바라보시는 게 또 그쪽을 바라보시면서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수익률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그런데 요즘에 종목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어떤 쪽을 봐야 될지 연말에 관심 섹터 압축해 주세요. 네, 제가 늘 그 중기 단기로 요즘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기 섹터로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긴장감이 좀 톤 다운 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들고만 있는다면은 속도와 관계없이 올라갈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비 투자도 분명히 좀 제기가 될 거고요. 또 자동차는 지금이 뭐 최악이다. 또 조선도 지금이 최악이다. 실적상으로 자동차는 반도체 이제 쇼티지 이슈만 풀리면은 분명히 올라갈 섹터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최악,
이제 수준은 최대. 그렇다면 내년에는 가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는 늘 뭐 방어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중기적으로는 이제 가능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도 아직까지 흥행이 확실하게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선대위 구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메인 매치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좀 눌리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애플카 이런 쪽을 한번 보시고요. 또 뭐 연말이니까 배당주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는 공략하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으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여전히 종목 순환은 계속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눌리는 구간, 그 요즘에 핫한 이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단들 잡아주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